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인도의 마지막 시간, 이슬람화가 되기도 하고 마지막 왕조인 무굴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굽타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인도가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것을 틈타서 8세기부터 이슬람 세력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10세기 후반에 가즈니 왕조, 12세기 말에 고르 왕조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시기를 우리 델리 술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도의 수도인 델리를 중심으로 이슬람 왕조가 수립되고요. 300년 동안 5왕조가 교체가 됩니다. 이 델리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이바크라는 인물이 델리를 정복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델리를 정복하면서 시작하고 이 정복한 걸 기념으로 하기 위해서 탑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쿠투브 미나르라는 탑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즈니 왕조 같은 경우에는 위치 보시면 여기 펀자브라고 보이시죠? 이 가즈니 왕조가 펀자브 지방을 중심으로 활약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델리 술탄 시대까지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델리 술탄 시대 종교 정책으로는 지즈야만 부담하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오스만 제국 할 때 또 얘기했었죠. 그 타 종교를 인정하기 위해서 받는 세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인도가 카스트제로 신분이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카스트 제도에 불만이 많았던 인도인들이 오히려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델리 술탄 시대까지 쭉쭉 가즈니 고르 델리 술탄 시대까지 가는 와중에 남쪽에 있는 왕조가 하나가 촐라 왕조였는데 동남아시아의 힌두 문화를 전파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보면 상자부 불교 국가도 있지만 이슬람 국가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힌두교도 있고요. 다양한 종교가 동남아시아에 있죠. 그런 것들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왕조가 바로 이 무굴 제국입니다. 16세기 초에 바부르가 북인도에 침입을 하고 건국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황제가 두 황제가 있는데 첫 번째 황제가 바로 아크바르 황제입니다. 악바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아크바르 황제는요, 일단 남부 지역을 제외한 전 인도를 통일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은 관용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관료로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냈던 지즈야도 폐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도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하나만 더 이 사람의 했던 것들을 관용 정책으로 살펴보면 뭐 힌두교 여인과 결혼하는 정책도 펼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직 개방하는 건 여기도 나와 있으니까요. 넘어가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황제인 이 인물은 거의 아크바르 황제와 좀 대척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우랑제브 황제입니다. 아우랑제브 황제는 무엇을 했느냐? 최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영토 확보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백성들로부터 거두는 겁니다. 어떤 걸 통해서? 바로 이슬람 제일주의, 우리 몽골인 제일주의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원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힌두교를 파괴하고요. 지즈야를 다시 부활시키는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반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시크교도 요쪽, 그 다음에 마라타 왕국은 요쪽,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들이 마라타 동맹을 맺으면서 그 무굴 제국에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 또 넘어가 보죠. 네, 그거 보시면 이제 힌두와 이슬람 문화가 크게 발전을 합니다.
그거 보시면은 배경으로는 이슬람 세력의 진출로 아랍, 페르시아, 튀르크 이런 것들이 전파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힌두교 문화, 우리 그 인도 고전 문화, 힌두교 문화가 이슬람과 합쳐진 힌두 이슬람 문화가 이 무굴 제국의 발전을 가지고 오게 된다. 그래서 언어 면에서는 공식 언어 문서에서는 페르시아어가 사용되지만 일상에서는 페르시아어와 아랍어가 합쳐진 우르두어라는 것이 널리 사용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융합된 어떤 종교? 시크교가 만들어지는데 이 시크교는 나나크라는 사람이 창시를 합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힌두교랑 좀 반대되죠. 우상 숭배 반대, 카스트제 반대, 그리고 신은 하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다. 그리고 회화는 무굴 회화가 발달하게 되고요. 건축은 대표적인 건축물 뭐가 있어요? 타지마할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게 타지마할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인도를 정리를 하고요. 잠깐만 우리 동남아시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쌤이 직접 갔다 온 곳인데요. 여기가 어디 있냐? 여러분들 교재 46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요. 요렇게 생긴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굉장히 하나하나가 다 탑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시죠? 요 어디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이 누구냐? 네, 바로 접니다. 네, 쌤이 여기 이곳을 갔다 온 답사를 갔다 온 사진인데요. 여기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앙코르와트는 여기 보시면 이게 시바신 원래 석상 힌두교 사원이었는데요. 이렇게 금색 옷을 입히면서 지금은 힌두교 사원이었던 곳에서 이제 불교 사원으로 이제 보이는 모습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이제 동남아시아가 이제 힌두교도 있고, 그다음 불교도 있고, 그다음에 이슬람교도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쌤이 직접 갔다 온 사진을 한번 공유해 보았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지요. 네, 그다음 인도에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즈니 왕조, 그다음 고르 왕조, 델리 술탄 시대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 북인도를 이제 통일을 한 무굴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바부르, 그다음에 아크바르, 아우랑제브 요 세 명의 황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아크바르 같은 경우에는 관용 정책을 내세웠는데 아우랑제브는 이슬람 제일주의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아우랑제브 황제 이후에 굉장히 좀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무굴 제국이 무너지면서 영국의 식민지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남아시아에도 인도와 이슬람이 끼친 영향이 크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각각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주제 3을 마무리하고요. 대주제 4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